서울의 번화한 거리, 강남의 고층 빌딩 숲속에서 김신아는 매일 아침 출근길을 서둘렀다. 28살의 그녀는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5년째 일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평사원 신세였다. 오늘도 상사인 박심희 팀장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녀를 압박했다. 신아 씨, 이번 프로젝트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할 거예요. 심희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다. 신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솟구쳤다. 승진을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저녁 늦은 시간, 사무실에 홀로 남은 신아는 심희의 방으로 불려갔다. 문을 열자 심희가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신아 씨, 솔직히 말할게요. 당신은 재능이 있지만 이 회사에서 살아남으려면 더 많은 게 필요해요. 심희의 눈빛이 깊어졌다. 신아는 심장이 쿵쾅거렸다. 팀장님, 제가 뭘 해야 하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심희가 천천히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와의 특별한 관계. 그게 당신의 승진 티켓이 될 수 있어. 그 순간 신아는 충격에 휩싸였다. 상사와의 거래, 그것이 단순한 직장 관계를 넘어설 줄은 꿈에도 몰랐다. 신아는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가족의 기대가 떠올랐다. 시골에서 올라온 부모님은 그녀가 성공하기를 바랐다. 신아야, 내가 우리 집안의 자랑이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이 거래는 도덕적으로 옳은가? 심희는 32살, 회사에서 유명한 커리어 우먼이었다. 아름다운 외모와 카리스마로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지만 그녀의 성적 지향에 대한 소문이 돌았다. 신아는 그 소문을 무시하려 했지만 지금은 현실로 다가왔다. 다음 날 신아는 결심했다. 승진이 필요했다. 가족을 실망시킬 수 없었다. 사무실에서 심희를 만나 받아들이겠어요? 라고 말했다. 심희의 미소가 부드러워졌다. 좋아. 그럼 오늘 저녁에 만나자.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와인 잔을 기울이며 대화를 나누었다. 심희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나는 항상 여성에게 끌렸어. 하지만 이 사회에서 숨겨야 했지. 신아는 처음으로 심희의 취약한 면을 보았다. 거래가 시작되었지만 신아는 예상치 못한 감정을 느꼈다.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의 만남은 잦아졌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대화가 깊어졌다. 신아는 심희의 지혜와 강인함에 매료되었다. 팀장님, 왜 저를 선택하셨어요? 신아가 물었다. 심희가 웃으며 대답했다. 너의 눈빛이 나를 사로잡았으니까. 신아는 혼란스러웠다. 이는 단순한 거래인가? 아니면 진짜 감정인가? 집에서 혼자 있을 때 그녀는 자신의 성적 지향을 고민했다. 과거에 남자친구가 있었지만 항상 무언가 부족했다. 지금 심희와의 만남이 그 빈자리를 채우는 듯했다. 그러나 압력이 시작되었다. 회사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신아가 팀장님과 너무 가까워진 것 같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신아는 불안해졌다. 가족에게 들키면 어떻게 할까? 부모님은 보수적이었다. 동성애는 병이야.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다. 신아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승진을 위한 선택이 그녀의 삶을 뒤흔들고 있었다. 한편 심희도 내적 갈등을 겪었다. 그녀는 신아를 이용하려 했지만 점점 진심이 생겼다. 이게 사랑일까? 심희는 혼자 중얼거렸다. 그녀의 과거 연인이 떠올랐다. 사회의 시선 때문에 헤어진 그 관계가 아팠다. 지금 신아와의 관계가 같은 운명을 맞을까 두려웠다. 프로젝트 마감이 다가왔다. 신아는 열심히 일했다. 심희의 도움으로 성과를 냈다. 승진 명단이 발표되었다. 신아의 이름이 있었다. 기쁨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공허함이 왔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한 거야. 그녀는 자문했다. 심희가 축하 파티를 제안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호텔로 갔다. 대화 중 심희가 고백했다. 신아,
이건 거래가 아니야. 나 진심이야. 신하는 눈물을 흘렸다. 예상치 못한 사랑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다음 날 회사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인사팀에서 조사를 시작했다. 부적절한 관계라는 제보가 들어왔다. 신하는 패닉에 빠졌다. 누가 한 걸까? 동료의 질투인가? 그녀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조사가 시작되자 신하는 매일 불안에 떨었다. 인사팀의 면담이 이어졌다. 박 팀장과 어떤 관계인가요? 질문이 날카로웠다. 신하는 업무상 도움을 받은 것뿐입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죄책감이 들끓었다. 심희도 같은 압박을 받았다. 두 사람은 몰래 만나 대책을 논의했다. 우리가 너무 서둘렀어. 심희가 한숨을 쉬었다. 신하는 고개를 저었다. 팀장님,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하지만 가족이 알면. 가족의 압력이 더해졌다.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다. 신하야, 요즘 회사 어때? 결혼은 언제 할 거니? 신하는 대답을 피했다. 그녀의 마음속에 심희가 자리 잡고 있었다. 밤에 심희와 통화하며 위안을 얻었다. 너 없이 못 살 것 같아. 심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신하는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인정했다. 저도요. 그러나 사회의 정견이 그들을 괴롭혔다. 친구 모임에서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그런 건 비정상이야. 친구의 말이 칼처럼 파고들었다. 신하는 속으로 울었다. 왜 사랑이 죄가 되어야 하나? 그녀는 도서관에서 LGBT 관련 책을 읽기 시작했다. 한국 사회의 현실을 알게 되었다. 동성결혼이 불법이고 차별이 만연했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심희의 과거 연인이 등장했다. 그녀의 이름은 지은. 지은은 심희를 찾아와 너 아직도 그 버릇 못 고쳤구나 라고 비아냥거렸다. 심희는 동요했다. 지은은 과거의 상처를 건드렸다. 사회가 우리를 용납하지 않아. 너도 알잖아. 심희는 신하에게 이 사실을 숨겼다. 하지만 신하는 우연히 알게 되었다. 질투와 불신이 싹텄다. 프로젝트 성공으로 승진한 신하는 새로운 역할을 맡았다. 하지만 소문 때문에 동료들의 시선이 차가웠다. 승진이 공정했나? 수군거림이 들렸다. 신하는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되었다. 병원에서 우울증 초기 증상 질환은 진단을 받았다. 심희가 걱정하며 찾아왔다. 미안해. 내 탓이야. 두 사람은 포옹했다. 그 순간 사랑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이 회사에 제보한 것이 드러났다. 심희를 파괴하고 싶었어. 지은의 고백이 충격적이었다. 심희는 분노했다. 왜 이제 와서? 지은은 너가 행복한 게 싫었어 라고 말했다. 신하는 이 상황에서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다. 사랑을 위해 모든 걸 걸었지만 상처만 쌓였다. 가족에게 들킬 위험이 커졌다. 아버지가 서울로 올라왔다. 신하야, 회사에서 무슨 일 있니? 아버지의 눈빛이 예리했다. 신하는 거짓말로 둘러댔다. 하지만 속으로는 갈등했다. 부모님을 속이는 게 옳은가? 심희와의 관계를 포기할까? 고조되는 드라마 속에서 신하는 결단을 내렸다. 심희에게 둘이 잠시 거리를 두자라고 말했다. 심희는 눈물을 흘렸다. 왜? 사랑하지 않아. 신하는 사랑하니까. 하지만 이 사회에서 버틸 수 있을까? 두 사람의 관계가 위기에 처했다. 조사가 끝나 무혐의로 결론 났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신하는 승진의 기쁨을 느끼지 못했다. 이게 정말 행복인가? 그녀는 자문했다. 심희도 마찬가지였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났다. 거리 두기가 시작되자 신하는 공허함을 느꼈다. 매일 심희의 빈자리가 느껴졌다. 회사에서 마주칠 때마다 눈길을 피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형식적인 인사만 건넸다. 심희의 눈에 슬픔이 스쳤다.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신하는 울었다. 사랑을 포기한 대가가 컸다. 가족의 압력이 절정에 달했다. 어머니가 맞선을 주선했다. 신하야, 이 남자 어때? 안정적인 직장 입대의 신하는 거부했지만 어머니는 고집을 부렸다. 너 나이 차서 결혼해야지. 신하는 속으로 외쳤다. 엄마, 저는 여자를 사랑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도덕적 딜레마가 그녀를 괴롭혔다. 시미는 지은과 마주쳤다. 너 때문에 신하가 고통받아. 시미가 말했다. 지은은 웃었다. 그게 내 선택의 결과야. 시미는 과거를 반성했다. 지은과의 관계가 사회 압력으로 끝난 게 떠올랐다. 지금 신하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애썼다. 신하는 LGBT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했다. 서울의 작은 카페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너처럼 숨기며 사는 사람 많아. 한 여성이 말했다. 신하는 위안을 얻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려웠다. 출근하면 어떻게? 그녀의 고민이 깊어졌다. 갑작스러운 사건이 벌어졌다. 아버지가 회사에 방문했다. 딸아, 점심 먹자. 신하는 당황했다. 그때 시미가 지나갔다. 아버지의 시선이 시미에게 머물렀다. 저 여자 누구야? 분위기가 이상하네. 아버지의 말에 신하는 식은땀이 흘렀다. 저녁에 아버지가 물었다. 신하야, 너 동성애자니? 직설적인 질문에 신하는 부정했다. 아니에요. 아빠. 하지만 눈물이 흘렀다. 시미는 결심했다. 신하를 되찾기 위해 가족을 설득하겠다고. 하지만 신하는 안 돼. 위험해. 라고 만류했다. 두 사람의 대화가 격렬해졌다. 너 없이 못 살아. 시미가 소리쳤다. 신하는 나도 그래? 하지만 현실을 봐. 사랑과 현실의 충돌이 절정이었다. 동료의 배신이 드러났다. 소문을 퍼뜨린 건 가까운 동료였다. 질투했어. 동료의 고백에 신하는 분노했다. 왜 나를? 동료는 너가 쉽게 승진해서. 신하는 인간관계의 어두운 면을 보았다. 가족 모임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어머니가 신하의 휴대폰을 보았다. 시미와의 메시지가 드러났다. 이게 뭐야? 여자랑. 어머니의 비명이 울렸다. 아버지가 화를 냈다. 집안 망신이야. 신하는 무릎 꿇고 울었다. 죄송해요. 하지만 사랑해요. 시미가 찾아왔다. 신하, 같이 도망치자. 하지만 신하는 안 돼. 가족을 버릴 수 없어. 두 사람의 선택이 엇갈렸다. 시미는 상처받아 떠났다. 신하는 홀로 남아 고통스러워했다. 사회적 압력이 더해졌다. 회사에서 LGBT 차별 정책이 논의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보수적이었다. 신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겨야 했다. 이게 옳은 삶인가? 그녀의 내적 갈등이 깊어졌다. 가족과의 대치가 이어졌다. 부모님은 상담소를 권했다. 치료받아야 해. 어머니의 말이 아팠다. 신하는 직원병이 아니에요. 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부모님은 듣지 않았다.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정상적으로 살아야. 아버지의 말에 신하는 절망했다. 시민은 해외 출장을 갔다. 거리에서 신하는 자유를 느꼈지만 그리움이 컸다. 시미야, 보고 싶어.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다. 시민은 상처를 회복하려 애썼다. 신하가 가족을 선택했어. 그녀는 자책했다. 돌아온 시미를 신하는 피했다. 하지만 우연히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다. 신하, 우리 이야기 좀 해. 시미의 눈이 간절했다. 신하는 미안해 라고만 말했다. 그날 밤, 시미가 집으로 찾아왔다. 포기할 수 없어.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었다. 과거의 오해를 풀었다. 지은의 개입이 모든 걸 망쳤다는 걸 알았다. 재결 합의 순간, 신하는 가족에게 커밍아웃하기로 결심했다. 엄마, 아빠, 저는 레즈비언이에요. 가족 모임에서 말했다. 충격이 컸다. 어머니가 울었다. 왜 우리한테 이런 고통을?
아버지는 침묵했다. 신하는 사랑 때문에요 라고 대답했다. 사회적 반발이 따랐다. 친구들이 멀어졌다. 이해할 수 없어 한 친구가 말했다. 신하는 고립감을 느꼈다. 하지만 LGBT 커뮤니티의 지지가 있었다. 너 강해 그들의 격려가 힘되었다. 시미와의 관계가 깊어졌다. 함께 이겨내자 시미가 말했다. 두 사람은 미래를 계획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이 높았다. 결혼은 불가능했다. 아이를 가질 수 없어 시미의 걱정이 컸다. 갑작스러운 배신이 다시 왔다. 아버지가 회사에 찾아가 시미를 만났다. 내 딸에게서 떨어져 아버지의 위협에 시미는 동요했다. 신하는 분노했다. 아빠, 왜 그래요? 가족의 개입이 관계를 위협했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신하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사랑을 포기할까? 가족을 버릴까? 둘 다 가질 수 없어 그녀의 눈물이 흘렀다. 시민은 결단을 내렸다. 신하, 나 떠날게. 내 행복을 위해 이별의 말이 나왔다. 신하는 안 돼, 라고 외쳤다. 하지만 시민은 짐을 쌌다. 마지막 만남에서 두 사람은 포옹했다. 사랑에 시미의 눈물이 신하의 어깨를 적셨다. 신하는 나도 라고 속삭였다. 이별의 아픔이 컸다. 이별 후 신하는 일상에 매달렸다.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마음은 공허했다. 시미 없이 어떻게 살아 밤마다 생각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서서히 회복되었다. 시간이 필요해 어머니가 말했다. 신하는 감사했다. 하지만 사랑의 상실이 컸다. 시민은 다른 도시로 이직했다. 부산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신하를 잊어야 해 하지만 잊지 못했다. 편지를 보냈다. 항상 너를 사랑하게. 신하는 편지를 읽고 울었다. 시간이 흘러 신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였다. LGBT 행사에 참석했다. 나는 나야. 이 그녀의 자아가 강해졌다. 사회의 변화도 느껴졌다.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나아졌다. 그러나 과거의 상처가 남았다. 지은이 다시 나타났다. 미안해, 사과했다. 시민은 용서했다. 과거는 과거야. 하지만 신하는 너 때문에 모든 게 망가졌어 라고 말했다. 재회 가능성이 생겼다. 시미가 서울로 돌아왔다. 신하, 만나자. 메시지가 왔다. 신하는 망설였다. 가족의 반대가 여전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마지막 대면에서 두 사람은 솔직해졌다. 사랑하지만 현실이 너무 힘들어. 신하가 말했다. 시민은 함께 싸우자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신하는 아니, 각자 살아보자. 결별을 선택했다. 이별의 후유증이 컸다. 신하는 우울증과 싸웠다. 상담을 받으며 회복했다. 사랑은 때론 포기하는 거야의 깨달았다. 사회적 각성이 왔다. 신하는 블로그에 자신의 이야기를 썼다. 한국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법의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다. 너 덕분에 용기 냈어의 댓글들이 쏟아졌다. 마지막으로 시미와 우연히 만났다. 카페에서. 잘 지내? 시미의 미소가 따뜻했다. 신하는 너도 옷 짧은 대화 후 헤어졌다. 하지만 마음속에 여운이 남았다. 이 이야기에서 사랑은 승진의 도구로 시작했지만 진정한 감정으로 변했다. 그러나 사회와 가족의 압력 앞에서 무너졌다. 과연 사랑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는 게 옳은 선택이었을까?